자, 오늘은 우리가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한번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름하여 타자 연습하는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이 컴퓨터 배울 때 타이핑 연습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타이핑이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이핑하는 연습을 해 볼 건데, 자, 우리가 타이핑하는 거는 항상 영어로 하기 때문에 언어 기준은 이제 영어 타자 연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영어 타자 연습을 해서 영어 타자 연습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걸 하려고 하면 이 사용자한테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사용자 입력하고 원래 문제로 나갔던 그하고 연습을 비교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면서 사용자에게 자, 너의 뭐 타이핑 속도는 이 정도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타이핑 연습한 그 결과를 또한 이 비교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교해서 그 내 실력이 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 게임을 한번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게임 개발이라는 주제가 정해지게 되면 어떻게 개발할 건가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발할 거냐. 여러분한테 계속 주의를 준 게, 자, 내가 개발하고 싶은 게 생겼거나 아니면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 제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코딩을 개발하는가 하면, 문제가 주어지면 책상에 앉고 컴파일러 킨 다음에 혹은 통합 개발 환경 IDE 킨 다음에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개발하는 친구는 개발을 제일 못하는 친구입니다. 개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개발하는가 하면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코딩부터 하면 코딩 못하는 사람입니다. 코딩 잘하는 친구는 생각을 해요. 자,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코딩 개념 경험이 많이 없으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생각이 잘 들까요? 내가 개발하고 싶은, 저는 분명히 알겠고 이해하는데 이거 어떻게 개발할 건지 생각이 잘 드나요? 생각이 잘 들지 않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앞으로 이제 이 코딩에 대한 경험이 쌓아가게 되면 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 개발은 잘 할 겁니다. 개발은 잘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코딩에 대한 나쁜 습관이 들어가 있으면, 그 습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신경 써서 바꾸지 않으면 습관대로 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더 나은 수준으로 이제 여러분의 코딩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올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다 보면 귀찮거든요. 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머리 싸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습관까지 바꾸면서 코딩하려고 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이제 코딩 실력을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기회는 학교입니다. 회사 가면 정말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내 전력을 다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를 자기 개발하고 뭐 이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잘못 들여진 그 코딩 습관 바꾸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 친구는 이 학교에서 배운 수준에서 더 올라가지를 못해요. 코딩 개발자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코딩은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코딩하는 스타일이 맞는지, 여기서 이제 코딩 스타일을 봐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옆에 동료를 위해서입니다. 옆에 동료도 내가 짠 코드를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내가 현재 짠 코드가 1년 뒤에 봤을 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짜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코딩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제대로 그 코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타자 연습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코딩을 할 때 좀 주먹국으로 코딩하지 않고 조금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 타자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내가 감을 잡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 봅니다. 타자 연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서 코딩을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코딩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받았으면 그걸 이제 문제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문제하고 비교해서 틀린 부분을 명시하는 것. 그걸 우리가 한번 대충 코딩을 해보고, 요 코딩이 조금 더 이제 세련된 방식으로 가도록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를 하나 실행을 시키세요. 아두이노 IDE 실행을 시켜서 이제 코드 개발을 해 나가는데, 먼저 우리가 이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는 건 그러니까 시리얼을 쓰는 거니까 셋업에 시리얼 비긴을 해줍니다. 자, 9600 하고 뭐 저장도 한번 해보죠. 컴파일 하면 저장 버튼 뜨니까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저장을 하고 컴파일 해가지고 결과를 단계별로 차곡차곡 검증하면서 결과를 쌓아갑니다. 자,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시리얼 비긴은 했습니다. 시리얼 비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세련되게 코딩을 한다고 하는 거는 숫자에는 반드시 이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붙이는 쉬운 방법은 C 언어에서는 define 해주면 됩니다. 아두이노 스케치 언어에서도 define을 해서 숫자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define 된 건 대문자를 쓰니까 serial bps라는 걸로 define을 바꾸겠습니다. 9600을 define으로 바꿉니다. 그럼 serial bps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럼 이 9600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시리얼 모니터에 보면 나는 이제 9600으로 하고 싶은데 19200도 있네요. 그나 9600 안 하고 19200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숫자가 코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 여기 19200이 시리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19200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들어간 단순한 숫자인 건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파악하려면 코드의 앞뒤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코드의 앞뒤 확인하더라도 내가 이 코드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확실하게 지금 내 정신이 맑잖아요. 내가 지금 코드를 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코드를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면서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이 숫자에 대한 이름을 설정을 해 둔다면 앞으로 두고 이 코드 해석하는 거는 편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PS는 데이터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bit per second이라고 하는 1초당 내가 보내는 비트의 수입니다. 1초당 내가 보내는 비트의 수. 그래서 19200 bps로
데이터를 이제 교환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용자 입력을 받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코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성한 코드를 갖고 와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 주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코드를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재활용을 해서 자, 시리얼로부터 이제 인풋을 받는데, 인풋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을 해 주는 거죠. 어떤 형태로? 스트링 형태로 이제 리턴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련되게 가보자 하면, 요 입력을 받을 때 요 받는 거를 이렇게 엔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엔드 표시. 요 엔드 표시의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엔드 표시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엔드 표시를 했을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코드가 인풋이 잘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라고 놓고, 자, 여기에 this is a test. 아무 문장이나 하나 쳐봤습니다. 아무 문장이나 한번 쳐봤고, 자, 인풋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서 여기에 엔터도 한번 칠까요? 그러니까 역슬래시하고 n 하면 뉴 라인이라서 엔터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인풋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받아서 요걸 우리가 다시 한번 시리얼로 프린트 라인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s 인풋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하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자한테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을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컴파일해서 업로드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엔드로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네요. 자, 왜 문제가 생겼는지는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한 다음에 결과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타자 연습 게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코드의 뭐 구조와 체계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한번 간단하게 그 코딩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딩에서 좀 감을 잡은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타자 연습 쪽으로 더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결과를 봤는데 뭔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네요. 나오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리얼의 그 데이터 레이스를 19200으로 했는데 시리얼 모니터는 얼마로 한 겁니까? 시리얼 모니터는 자, 시리얼 모니터는 9600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9200으로 다시 합니다. 다시 하면 아두이노를 이제 재시작하겠습니다. 재시작해서 19200으로 데이터를 해서 이제 바꾸게 되면 this is test for typewriting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한번 쳐보는 거죠. 자,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보니까 그대로 나오죠. 자, 헬로우라고 쳐도 나오는 거고, 뭔가 두 개 나오네요. 두 개 나오는 건 이 코드에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줘서 그런 거니까, 그거 없이 하면 한 번만 나오겠죠. 샘플 코드에 출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 거고, 다시 한번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보면 헬로 하면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결과이고요. 자, 우리가 타이핑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자, 인풋 통해 가지고 그 사용자가 타이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스트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했던 부분, 여기 엔드 표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엔드 표시가 있으면 컴파일러 에러가 뜨거든요. 컴파일러 에러가 뜨는 이유는 또 뭐냐 하는 거를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딩만 해서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이제 다룰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보통 얘를 우리 배열로 이제 다루죠. 배열, 어레이. 스트링이라는 것도 우리가 내부 구조는 모르지만 캐릭터에 대한 어레이일 수밖에 없잖아요. 캐릭터에 대한 어레이가 근사적으로 보면 이제 스트링이 되는데, 자,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를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함수라고 하는 걸 보면 함수는 y fx 이런 게 함수잖아요. x를 넣고 y를 만드는데, 자, x를 넣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x를 넣을 때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이 데이터를 옮길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어떤 거를 사용합니까? C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포인터. 뭐 지시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포인트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주소인 거죠. 자, 우리가 컴퓨터 구조 관점으로 보면 C 언어에서 말하는 포인터는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구조를 보면 이 메모리 구조는 주소가 있고요. 주소가 있고 여기에 값, 밸류를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밸류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어드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CPU에서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혹은 정보 처리를 위해서 정보를 넣고 빼고 하잖아요. 자,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레지스터가 MAR, MBR, 자, 이런 레지스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CPU 안에 있는 저장 공간이 레지스터가 되는데 이 레지스터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대용량 메모리, 메인 메모리에 접근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큰 메모리 구조 중에서 어디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어드레스. 그래서 여러분이 시연을 배울 때도 이제 어렵고 뭐 헷갈렸겠지만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어드레스하고 밸류는 다르다. 이걸 같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착각하잖아요. 자, 어드레스는 물건이 있는 지역의 번호입니다. 번호. 물건이 아니고요. 물건이 저기 있다고 하는 번호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찾아가서 물건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내가 값을 갖고 오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지. 메모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여기 가고 싶으면 여기로 딱 가라고 번호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소, 영어로는 어드레스라는 거고, C 언어에서는 어드레스라는 표현 대신에 보통 포인터라고 이름 붙입니다. 저기 있다라고 이제 손가락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하고 밸류를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근데 C 언어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변수를 다룰 때 이 변수가 포인터인지 밸류인지 이게 헷갈려요. 코드가 짧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코드를 int i라고 한 건지 아니면 int 별표 p라고 한 건지 이게 헷갈립니다. 얘는 이제 값이 저장이 되는데 이 p는 포인터니까 이 포인터에는 주소, 어드레스가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변수 p가 얘가 포인트였는지 아니면 인트였는지 헷갈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객체 지향에서 C++에서 이제 개발한 게 참조라는 개념입니다. 참조. 자, 레퍼런스라고 하는 참조인데 참조는 뭔가 하면 자, 값은 값인데 주소까지 같이 갖고 있는 값입니다. 이 뭔 말인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얘를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자, i라고 하는 거는 요 i라는 위치에 내가 값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값을 읽고 쓸 수 있는 그 이름을 i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 i 쪽에 내가 값을 쓰거나 읽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이제 택하게 되는데 자, 포인터는 어때요? 포인터는 이 포인터는 자, 얘를 가르치는 위치가 P죠. P. 여기 쓰고 싶으면 별표 P라고 이제 쓰면 됩니다. 이 P라고 하는 거는 주소 역할이죠. 주소 역할이기 때문에 이 P에다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P에다가는 쓸 수가 없고 별표 P라고 써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움. 그럼 레퍼런스로 하면 어떤가 하면 레퍼런스로 하면 여기 R이라고 하는 참조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R에다가 10이라고 하면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정의한 거나 참조로 이렇게 쓰는 거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I인 거나 여기가 R인 거나 뭔 차이가 있나요? 그럴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함수로 이제 표현할 때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폰에서 int i 하는 거하고 폰에서 int end 기어하고 i 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얘는 그냥 일반적인 베리어블이 되지만 여기에 있는 i는 이제 레퍼런스가 됩니다. 자, 레퍼런스를 이제 갖고 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자, i에다가 10을 할당합니다. 밑에도 i에다가 10을 할당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i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면 얘는 지역 변수입니다. 함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 정의할 때 사용하는 이 i는 함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는 참조로 했기 때문에 외부 변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변수. 그래서 외부에서 i를 정의해서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이 i 값이 바뀌게 되면 이 값은 외부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변화 특성을 한번 볼까요? 지금 내가 function int i 해서 return 하는데 i에다가 곱하기 10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i는 i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해서 i 곱하기 10을 리턴을 했고 옆에는 저 function int에 i가 있는데 똑같이 i에다가 2 곱한 다음에 리턴을 i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넣어줄 때 얘는 i는 뭐 1이었고 얘도 i가 1이었다. 그럼 이 함수를 호출을 했잖아요. 자, function i에서 함수 호출을 했습니다. 함수 호출을 한 다음에 이 i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도 보면 자, 이 함수에다가 i를 넣은 다음에 i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값은 얼마일까요? 여기 있는 값은 아니면 오른편에 있는 값은 얼마일까요? 자, i를 집어넣었으면 이 i는 얼마였습니까? 1이었죠. 1이었는데 요 1이 들어갔잖아요. 1이 들어가서 곱하기 했으니까 요 i는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2니까 10을 곱해서 리턴 했으니까 얘는 출력 나오는 게 20이 나옵니다. 그럼 i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i는 1이 나옵니다. 1이 나오는 이유는 자, 내가 함수 입력으로 i를 넣긴 했지만 얘는 함수 안에 지역 변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사가 들어갑니다. 그 지역 변수가 되면 이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i라는 값을 넣긴 했지만 지역 변수로 하게 되면 복사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복사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내가 연산을 하더라도 원래 값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래 값은 바뀌진 않아요. 원래 값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지역 변수로 복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써왔던 겁니다. 함수 입력을 정의하고 계산을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함수 입력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변동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레퍼런스로 가면 다릅니다. 이 레퍼런스는 이제 external variable이 되기 때문에 얘는 참조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복사가 되지가 않아요. 원래 값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원래 값이 그대로 넘어가요. 내가 i에 1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었잖아요. 1을 넣으면 얘가 1이 오는데 요 1은 레퍼런스로 넘어왔기 때문에 원래 값의 그 위치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원래 값을 그대로 참조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곱해주면 1에다가 1을 곱하면 i는 2가 되는데 원래 있던 요 값도 2로 바뀝니다. 원래 있던 값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고 2에다가 10을 하게 되면 20이 나오겠죠. 리턴 값은 똑같아요. 20으로 똑같은데 이때 이 i 값은 그러니까 외부 변수로 이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AND의 의미는 자, 함수를 호출할 때 지역 변수로 만들어서 복사해서 넘겨줄 거냐 아니면 원래 값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외부 변수로 복사하지 않고 넘겨줄 건가 하는 거 그러니까 걔를 선택하는 게 AND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C에는 없는 거고 C++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아두이노 스케치 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레퍼런스는 왜 헷갈리게 많이 쓰는가 하면 레퍼런스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내가 포인트를 썼다고 하면 아두이노라든지 C++에서는 포인트를 쓰지 말고 레퍼런스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대신에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새로운 개념이 레퍼런스가 됩니다. 레퍼런스를 쓰게 되면 그 값에 대한 참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 참조는 주소는 아닙니다. 주소는 아니라서 일반 변수처럼 사용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일반 변수하고 차이점은 지역 변수가 아니고 외부 변수, external variable이 넘어갔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값을 바꾸면 외부에서도 바뀝니다. 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한 차이를 생각하고 여기 있는 코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스트링이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면 지역 변수가 아니고 이제 참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썼던 요 값에 대한 참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두이노에서는 이 값에 대한 참조를 지금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서 요걸 좀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어 스트링으로 해서 자 타이틀 이렇게 해서 s타이틀 이렇게 넘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이제 사라졌죠. 사라진 이유는 자 여기 있는 문장을 가지고 s타이틀이라고 하는 객체를 내가 초기화했습니다. 초기화했고 요 s타이틀이 이제 메모리 할당 받아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는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여러분이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이 AND 표시는 여러분이 코딩할 때 유용하다. 이 AND 표시는 포인터 대신에 쓸 수가 있고 자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 str은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변수처럼 값을 변형할 수 있겠지만 포인트 역할도 하는 겁니다. 참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str 값을 바꾸면 원래 있던 위치의 값도 바뀌게 됩니다. 원래 있던 위치의 값도 바뀌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